내 이름은 하세가와 유키. 고등학교 1학년이다. 아싸인 나는 눈에 띄지 않고 조용한 학교 생활을 보내고 있다. 유키, 나랑 같이 농구할래? 라이트 노벨을 읽고 있던 중 같은 반 미나미 토모카가 말을 걸어왔다. 갑자기 왜? 키 크니까 왠지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그냥 키만 큰 건데 난 스포츠는 젬병이야. 그렇지 않아. 체력이나 기술은 나중에 익힐 수 있어. 하지만 키는 타고나는 거잖아. 키가 큰 건 그만큼 유리한 거라고. 난 그렇게 스포츠를 좋아하지도 않는걸. 그럼 재미삼아 시작해보는 건 어때? 그 정도면 가볍게 시작해도 되잖아. 그렇다면 굳이 나 아니어도 되잖아.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봐. 널 처음 본 순간 딱 느낌이 왔어. 너랑 농구하면 재밌을 것 같아. 그러니까 너 아니면 안 돼. 뭐야 그게. 그런 이상한 소리로 날 끌고 오지 말아줘. 농구하고 싶으면 농구부에 들어가면 되잖아. 지금 여자 농구부는 사람이 부족해서 쉬는 중이야. 동호회 같은 분위기로 부원이 모일 때를 대비해 연습만 하고 있어. 지금은 한 명이라도 사람이 더 필요해. 그럼 오히려 여자 부원을 모아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방금 해봤지. 근데 잘 안 보이는 걸 어떡해. 인원이 모이기 전까지만이라도 괜찮으니까 나 좀 도와줘. 미안하지만 싫어. 가만히 있다간 끈질기게 권유할 것 같아 나는 교실을 나갔다. 이 이야기는 이대로 끝내고 싶었으나 그 후에도 그녀의 권유는 계속됐다. 유키, 같이 농구하자. 집에 가야 해. 잠깐만이라도 괜찮으니까 동아리실 들렸다 가라. 가보면 너도 마음이 달라질 거야. 흥미 없다고 했잖아. 유키, 같이 점심 먹을래? 왜 나랑? 좀 더 너랑 사이좋게 지내고 싶으니까 그렇지. 같이 밥만 먹는 거라면야. 점심에 빵 먹어? 응, 편하거든. 다음에 네 도시락도 같이 싸올까? 왜? 그럼 농구부에 들어오고 싶어지지 않을까 해서. 농구 얘기면 다른 곳 알아봐. 아, 잠깐만. 나는 빵을 들고 교실을 빠져나갔다. 안녕, 유키. 네가 왜 여길... 집 앞에 그녀가 서 있었다. 같이 학교 가려고. 너희 집도 이 근처야? 그런 건 몰라도 돼. 신경 쓰인다고. 그런 건 신경 꺼. 그녀는 내 손을 잡았다. 왜 갑자기 손 잡는 거야? 너랑 더 가까워지고 싶으니까 그렇지. 대체 뭘 위해? 그거야 물론 같이 농구하고 싶으니까 그렇지. 나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기 위해 달리기 시작했다. 왜 도망가는 건데? 정말 끈질기네. 열심히 그녀와 멀어지기 위해 달렸으나 그녀와 거리차는 좁혀지지 않고 계속 날 쫓아왔다. 너무해. 왜 도망가고 그래? 너 달리기 잘하는구나. 이래봬도 농구부 부원이니까? 체력이 있다는 뜻이군. 너도 달리기 잘하더라. 그런 달리기 실력이라면 농구하는데 문제 없을 거야. 왜 또 그렇게 엮는 건데? 그거랑 전혀 상관없거든. 그치만 몸을 움직이면 기분 좋아지잖아. 아닌데. 그 후 그녀에게 실컷 농구의 매력을 설파당했으나 나는 끝까지 동아리에 들어가지 않았다. 약속대로 네 도시락도 만들어 왔어. 그런 약속한 기억 없는데. 내가 만들어준다고 했잖아. 어제랑 똑같이 그녀는 내 자리에 도시락을 두고 내 몫에 도시락을 주었다. 난 동아리에 들어간다는 소리 안 했는데. 이왕 만들어 온 거 그냥 먹어. 먹었으니까 들어오라는 소리는 안 할 테니까. 그럼 그냥 준다는 소리야? 일단은 침묵의 표시야. 뭐 그런 거라면요. 반강제긴 했으나 모처럼 만들어준 것이니 받기로 했다. 근데 넌
왜 그렇게 농구를 싫어하는 거야? 싫어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지 않은 것뿐이야. 재밌는데. 그럼 반대로 내가 라이트 노벨이 재밌으니까 읽어보라고 권하면 넌 읽을 거야? 흥미없는 책을 읽고 싶진 않을 거 아냐. 네가 추천해주는 책이라면 읽어볼 것 같아. 거짓말 치지 마. 너한텐 재미없을 거야. 왜? 네가 재밌다고 생각해서 추천해준 거잖아. 그럼 분명 내가 읽어도 재밌을 거야. 사람마다 재미를 느끼는 부분은 다르니까 반드시 그렇단 보장은 없지. 농구도 마찬가지야.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인원이 부족한 거 아닐까? 우연히 우리 고등학교에 농구가 유행하지 않은 것뿐이야. 다른 고등학교는 이미 여자 농구부가 활성화되어 있다고. 그럼 네가 고등학교를 잘못 고른 거네. 그렇게 농구를 하고 싶으면 다른 곳에 갔으면 됐잖아. 그렇게 본격적으로 농구가 하고 싶었던 건 아니거든. 난 그저 즐겁게 농구를 하고 싶었던 것뿐이야. 근데 그 동아리는 목표가 뭐야? 정말 단순히 농구가 하고 싶었던 거야? 대회 준비도 해보고 싶지만 지금은 아직 괜찮아. 사람이 모이기 전까진 즐거운 농구만 할 수 있다면 상관없어. 아, 단순히 즐거움을 위해서구나. 실제 그들이 활동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기에 어떤 분위기인지 알 수 없었다. 그저 그녀가 즐겁게 하고 싶다는 말에는 일관성이 느껴졌다. 즐겁게 농구하는 게 목표니까 너도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와 봐. 들어오면 분명 내가 말한 즐거움이 뭔지 알게 될 거야. 아, 그래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진 않는데. 단순히 머릿수를 채우고 싶은 거라면 굳이 내가 아니어도 상관없잖아. 나는 너에게 뭔가 빛나는 걸 느꼈거든. 너라면 즐겁게 농구할 수 있을 것 같아.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난 그렇게 능력이 좋지 않아. 내가 매일 도시락 만들어줄게. 오늘만 해주는 거 아니었어? 내일도 집 앞에 마중 갈게. 필요 없어. 같이 농구해줄 때까지 계속 같이 있을 거야. 스토커냐? 아직 3일밖에 되지 않았지만 왠지 그녀라면 정말 그럴 것 같았다. 보기보다 난 꽤 끈질긴 편이거든. 아, 한 번만 가주면 되는 거지? 정말 오려고? 매일 이렇게 받기만 할 순 없잖아. 네가 멋대로 하는 거지만 뭔가 미안하니까. 그러니까 한 번만 가주면 이제 안 하는 거다. 약속이야. 응, 한 번만이라도 괜찮아. 분명 너라면 농구의 즐거움을 깨닫게 될 거야. 왠지 그녀의 속셈에 넘어간 듯한 느낌이 들었지만 이 이상 귀찮게 하지 않도록 내가 숙이기로 했다. 수업이 끝나고 체육관에 갔다. 나 외에 미나미를 포함한 1학년 여학생 4명이 모여 있었다. 오, 다들 꽤나 하는걸? 팀원들의 소개를 받은 뒤 나는 연습하는 모습을 구경했다. 각자 나름 성공률이 높은 슛 연습을 했다. 슛이 들어갈 땐 정말 기분 최고야. 너도 해봐. 내게 볼을 던져주길래 슛을 던졌다. 그러나 볼은 골대를 맞고 튕겨져 나가고 말았다. 아, 생각보다 쉽지 않네. 익숙해지면 할 수 있어. 몇 번이고 던지면 언젠가 들어갈 거야. 사양 말고 계속 던져봐. 그렇게 나도 슛 연습에 참가하게 됐다. 인원수가 부족해서 팀으로 연습하지 않고 자유롭게 각자 슛을 던지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괜찮으면 던지는 법 알려줄까? 내가 전혀 골을 넣지 못하는 걸 본 것인지 그녀가 말을 걸었다. 아니, 괜찮아. 못 넣어도 상관없으니까. 그치만 이대로라면 농구의 즐거움을 느끼기 힘들 거야. 모처럼 와줬는데 재밌게 해야지. 은근슬쩍 권유하지 마. 언젠간 들어갈 테니까. 비켜! 연습 중 갑자기 남학생 무리가 끼어들어왔다. 또 왔어요? 타케나카 선배? 미나미가 정색하며 타케나카라고 부르는 선배를 노려봤다. 이제부터 여긴 우리 연습장이라고 말했을 텐데. 여긴 원래 여자 농구부 연습장이라고요.
저희에겐 여길 사용할 정당한 권리가 있어요. 대회 준비도 안 하는 주제. 너희 같은 동아리 팀에게 이런 체육관은 사치야. 대회를 준비하는 우리가 쓰는 편이 훨씬 의미 있다고. 남자 농구부는 신설 체육관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연습장까지 쓰는 건 너무 불공평해요. 우린 너희랑 다르게 인원수가 많아서 어쩔 수 없어. 아니면 빨리 머릿수를 모아오든지. 안 그래도 그러고 있어요. 여기서 계속 연습하면서요. 활동을 그만두면 저희 동아리는 그대로 끝이라고요. 이미 끝 아냐? 어차피 오지도 않는 부원 따위 모아봤자 쓸데없는 발버둥이야. 제가 좀 끈질긴 편이거든요. 반드시 여자 농구부를 부활시켜 보이겠어요. 아, 말이 안 통하는군. 그럼 우리랑 승부하자. 너희가 이기면 너희도 정식 농구부로 인정해줄게. 그런 승부를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는 없는데요. 시합을 못한다면 팀으로서 가치가 없지. 너희는 밖에서 연습해도 상관없겠지? 여긴 우리가 쓸게. 남자 농구 부원들은 여자 부원들의 존재를 무시하고 연습을 시작하려고 했다. 잠깐만요. 강제로 빼앗으려는 거예요, 지금? 승부예요, 그럼. 미나미. 미안해. 이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순 없어. 부탁이야, 얘들아. 힘을 빌려줘. 부원들은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할 거면 빨리 하자. 너희들이 이기면 2번 다시 시비 걸지 않을 테니까. 그리고 여긴 다시는 얼씬거리지 않을게. 남자 농구부는 여유로운 미소를 띄우며 시합할 준비를 시작했다. 비겁하시네요. 그쪽은 아무것도 걸지 않는 건가요? 누구야 넌? 유키? 만약 그쪽이 진다면 시합에 나갈 부원을 퇴출시킨다는 조건을 추가하죠. 여자 농구부한테도 지는 실력이라면 대회에 나가봤자 쓸모없으니까요. 내 도발에 그는 웃었다. 좋아, 상관없어. 각자 진 팀은 군말 없이 조건에 따르는 거야. 유키,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멋대로 조건을 건 내 말에 미나미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나는 여자 농구부랑은 관계없지만 일방적인 남자 농구부의 방식은 마음에 안 들어. 부원들이 모두 초심자는 아니잖아. 나도 도와줄 테니까 같이 이겨보자. 부원들의 실력은 잘 모르지만 슛을 던지는 폼을 봤을 때 경험자인 걸 알았다. 승산이 전혀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다. 얘들아, 해보자. 아무것도 안 하고 빼앗길 바에야 한번 도전해보는 게 낫지 않겠어? 그치만 시합 연습은 안 했으니까 승산 없지 않을까? 포기하면 그 자리에서 끝이야. 난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아. 넌 여전하구나. 좋아, 해보자. 여자 농구 부원들의 동의를 얻고 그렇게 시합이 시작됐다. 게임은 일방적이었다. 여자 농구 부원의 드리블이 막혀 패스가 끊겼다. 상대 공격을 막지 못하고 여자팀은 한 번도 슛을 할 수 없었다. 결국 전반전부터 30점이나 차이 나게 됐다. 겨우 그 정도냐? 우리 부원을 퇴출시킨다느니 큰 소리를 쳐놓고 전혀 실력이 안 되잖아. 그런 아마추어 같은 플레이로 우리들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야? 하프타임 쉬는 시간에 녀석이 도발을 했다. 여자 부원들은 지친 표정으로 의욕을 상실했다. 역시 팀플레이 연습을 하지 않은 탓인지 차이가 너무 심했다. 오지랖도 넓으시네요. 아직 30점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1점도 못 딴 주제에 입만 살아갔군. 뭐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밟아주지. 남자 농구부는 도중에 거의 봐주듯이 플레이를 이어갔다. 이 점수차로 끝난 건 그 영향도 있었다. 유키, 작전이라도 있어? 작전은 아니지만 전반전에 모두의 움직임을 보여줬잖아. 내가 기회를 만들면 후반전에 패스를 받을 수 있도록 포진해줘. 지금까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던 내 말에 팀원들의 시선은 영문을 알 수 없다는 느낌이 들었다. 딱히 설명하지 않은 채 후반전을 맞이했다. 성공은 주지. 마음대로 공격해봐. 타케나카는
내게 볼을 줬다. 남자 농구부원들은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알았어. 그럼 나는 재빠른 드리블로 단숨에 적진을 향했다. 방심했던 농구부원들을 단숨에 돌파하고 첫 슛을 넣었다. 뭐야? 내 드리블 슛으로 농구 부원들뿐만 아니라 여자 부원들도 모두 놀랐다. 전반전과는 다른 움직임을 보여줬기에 당연한 반응이었다. 농구부 주제에 이 정도도 못 막아? 뭐라고? 도발하는 거냐 지금? 남자 농구 부원들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여유로움은 없어지고 공격 태세로 들어갔다. 느려? 나는 볼을 빼앗고 카운터로 공격했다. 돌아온 농구부는 날 막지 못하고 추가점을 내주고 말았다. 굉장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여자 부원들이 의욕을 되찾았다. 깝치지 마라! 그들은 한 가지 잘못했다. 그건 바로 여자 부원들의 능력을 과소평가한 것이다. 너만 막으면 나 아무것도 아니야. 나 한 명을 둘러싸고 남자 부원 3명이 달려들었다. 농구는 5명이서 하는 스포츠야? 나는 적팀이 붙지 않은 미나미에게 패스했다. 볼을 받은 그녀는 바로 슛을 날렸다. 아싸! 들어갔어! 저 녀석들! 방해꾼이 없으면 그녀들도 슛을 넣을 수 있다. 단숨에 태세가 전환됐다. 내 주변에 수비수가 없다면 공격에 들어갔고 수비수가 있으면 팀원들에게 패스하여 슛을 넣었다. 그렇게 그녀들은 점점 팀플레이 경기에 익숙해져 갔다. 다들 잘하고 있어. 전반의 움직임을 봤을 때 최소한의 기술을 펼치고 있었다는 걸 알았다. 나는 모두의 힘을 일으키기 위해 내 힘을 발휘하여 마침내 50대 40으로 역전승을 차지했다. 약속대로 오늘 시합에 참가한 부원들은 모두 나가는 거지? 너 대체 정체가 뭐야? 평범한 유키고 전 농구 부원이야. 역시 넌 그 하세가와 유키였구나. 날 알고 있었어? 응, 난 농구 팬이거든. 그래서 작년 전국대회 우승한 중학생 명단은 다 외우고 있어. 설마 당시 MVP였던 그 선수가 여기 있을 줄은 몰랐어. 이름이 같길래 혹시나 해서 말을 걸었지. 네가 그런 녀석이었어? 그럼 이 시합은 무효야. 스포츠맨십을 지켜라, 다케나카. 체육관에 새로운 남학생이 들어왔다. 부장, 언제 여길... 너희가 멋대로 여길 점거하려는 얘기를 들었거든. 부장에게 불린 남학생들이 내 앞에 섰다. 우리 부원들이 배를 끼쳐서 미안하다. 녀석들의 처분은 내게 맡겨줘. 괜찮아요. 더는 저희 팀을 괴롭히지만 않으신다면 그만두시던 말던 상관없으니까요. 혹시 너 우리 팀에 들어올 생각은 없어? 농구는 즐길 만큼 충분히 했으니까 싫어요. 그렇군. 알겠다. 그렇게 남자 농구 부원들은 사라졌다. 나중에 듣기론 12권 부원들은 모두 탈퇴당했다고 한다. 레귤러 선수들을 추월하고자 몰래 연습하기 위해 이 소동을 일으킨 것이라고 한다. 유키, 왜 농구를 그만둔 거야? 중학생 때 실력주의인 내 사고방식을 받아들일 수 없어 고립된 적이 있었거든. 그치만 내가 3학년이었을 때 내 방식을 이해해준 동료를 모았어. 나중에 동료들과 후회 없이 농구를 하고 더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어. 정말 그래도 괜찮겠어? 그렇게 잘하는데 너무 아깝다. 나한텐 그 멤버들과 플레이했다는 데 의의가 있거든. 농구를 그만두려고 생각했을 때 동료들이 지지해줬어. 그러니까 이제 충분해. 그렇구나. 혹시 나중에 농구가 또 하고 싶어지면 언제든 놀러와. 여기선 자유롭게 농구를 즐길 수 있으니까. 그 후 난 여자 농구 부원들의 은인이 되어 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 당분간 농구하는 작별이지만 그녀에게 부탁받아 코치로 부임하여 여자 농구부의 부흥을 위해 노력한다는 미래를 당시에 나는 예상하지 못했다. 선생님, 제가 갈게요. 오, 그래. 고맙구나, 미나토.
정말 특이한 녀석이야. 진따녀랑 사귀는 게 뭐 좋다고 저렇담. 그냥 가정통신문만 전해주는 건데 왜 저러지? 같은 반 카와구치가 감기 때문에 학교를 결석했다. 우리 집과는 반대 방향이지만 갈 사람이 없어 내가 자진해서 간다고 했다. 그럼 부탁하마. 내 이름은 이시카와 미나토. 고등학교 2학년이다. 지금은 리코라는 인기 아이돌을 열렬히 덕질하는 중이다. 나는 흔히 말하는 아이돌 오타쿠다. 대하기 좀 어려운 성격이긴 하지. 참고로 그녀는 조용하고 얌전한 성격 탓에 딱히 말을 나눈 적이 없다. 요즘 시대에 안 맞게 뿔테 안경에 양쪽으로 따은 검은 머리 스타일의 그녀. 앞머리도 길어서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 말 그대로 찐따녀 이미지 그 자체다. 그치만 난 카와구치가 싫진 않아. 누구세요? 뭐야? 갑자기 내 눈앞에 최애 아이돌이 서 있었다. 고마워. 가정통신문 잘 받을게. 내 최애인 리코와 닮은 그녀가 그 말만 하고 서둘러 문을 닫았다. 나는 너무 놀라 그 집에서 도망쳐 나왔다. 실화냐? 진짜 리코야? 나는 리코의 엄청난 팬이다. 큰 눈동자에 허리까지 오는 흑발, 그리고 각선미 있는 몸매. 틀림없이 그건 리코야, 리코 본인이라고! 근데 어째서 카와구치 집에 리코가 있는 거지? 다음 날이 되었다. 제가 전해주고 올게요. 난 어제 있었던 사실을 다시 확인하고 싶었다. 뭐야, 쟤 왜 저렇게 적극적이야? 어제 무슨 일 있었나? 아니거든. 뭐야, 이상하다 너. 내가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에서 기다리자 문이 열렸다. 역시 리코였어. 리코가 문을 열고 나왔다. 조용히 해. 일단 안으로 들어와. 뭐? 그녀가 날 집으로 끌어들인 탓에 갑자기 패닉 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대체 카와구치네 집에 왜 리코가... 그건 나중에 설명할게. 나중이라니, 잠깐만! 그녀는 그 말만 하면서 조용히 나를 슬쩍 봤다. 갑작스럽지만 나랑 사귀자. 뭐라고? 왜 카와구치네 집에 리코가 있고 난 왜 리코한테 고백을 받고 있는 거람?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사실에 머릿속이 어지러웠다. 부탁이야. 의식이 다시 돌아왔다.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아? 정말 영문을 알 수 없었다. 그렇지. 그녀가 날 거실로 데려갔다. 거실 소파에 앉자 그녀는 긴장하면서 입을 뗐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 난 너랑 같은 반인 카와구치야. 뭐? 네가 그 찐따녀라고? 그래, 맞아. 그리고 난 아이돌 리코이기도 해. 마치 머릿속에 운석이 떨어진 것 같은 충격이었다. 그녀의 정체가 리코였다니. 전혀 몰랐어. 일부러 알아채지 못하게 한 거야. 그렇겠지. 아이돌인 사실을 들키면 곤란해질 테니까. 맞아. 잠깐만. 진정 좀 할게. 눈앞에 내 최애 아이돌이 있다니 갑자기 긴장되네. 왜 그래?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다행이고. 근데 너 땀 엄청 난다. 기분 탓입니다. 너무 긴장해버린 탓에 나도 모르게 존댓말이 튀어나와버리고 말았다. 그녀의 까맣고 커다란 눈이 반짝거리며 날 쳐다보고 있다. 아름다운 그 눈동자에 당장이라도 코피가 날 것만 같았다. 그러고 보니 아까 사귀자고 했었지? 꿈인가? 저기, 아까 나랑 사귀자는 말 그거 농담이지? 아니, 진짜야. 역시 진짜라고? 그대로 서로 침묵했다. 나는 그녀가 건네준 코코아를 한 모금 하자 조금 침착해졌다. 근데 내 어디가 좋아서 사귀자는 거야? 사실 나 아이돌 그만두고 싶어. 뭐라고? 안 돼! 왜?
그야 내가 네 팬이니까 그렇지. 내 팬이라고? 그러니까 그만두면 곤란해. 엄청 슬프다고. 그치만 난 평범한 학교 생활을 보내고 싶어. 하지만 엄마가 반대하시거든. 그렇구나. 그렇다면 네 의견을 존중할게. 상냥하구나. 아니야. 활짝 웃은 모습이 너무 예쁘잖아. 그나저나 사귀는 거랑은 무슨 상관이야? 우리 소속사는 연애 금지거든. 그래서 너랑 사귀고 소속사에서 나가고 싶어. 너무 무모한 거 아니야? 그치만 그거 말고 방법이 없는 걸. 나랑 사귀어줘. 그렇다면 오히려 땡큐인데. 고마워. 네가 상냥한 사람이란 걸 알아서 부탁하는 거야. 잠깐. 그게 무슨 소리야? 아까도 말했지만 난 그렇지 않아. 아니야. 항상 교실에서 널 보고 있었어. 날 보고 있었다고? 혹시 날... 고마워. 그래서 어제 네가 가정통신문을 전해주러 와서 정말 기뻤어. 널 이용하는 것 같아 미안하지만 내 남친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어. 그래, 네가 은퇴하는 건 슬프지만 네가 원한다면 어쩔 수 없지. 응, 고마워. 그래, 가짜 남친이지만 앞으로 잘 지내자. 응, 그렇게 나와 그녀는 가짜 애인이 되기로 했다. 그래서 사귀는 사람끼리는 어떻게 지내야 되는 거지? 일단 내일 학교 끝나고 집에 같이 갈까? 그래. 그렇게 나는 그녀의 집을 나왔다. 가자. 쟤네 왜 저래? 설마 사귀냐? 그런데? 실화냐? 왜 저런 애랑 사귀는 거야? 무슨 상관이야? 아무리 못소리라 해도 저런 애랑 사귀다니. 그런 말 할 거면 저리 가. 저런 애들 말은 신경 쓸 거 없어. 걱정 마.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라 신선해서 좋은데? 그렇게 그녀는 웃었다. 안경 너머로 비치는 그녀의 눈동자가 아름답게 반짝이고 있었다. 그러고 보니 얼굴을 제대로 본 적 없었지. 역시 카와구치는 예쁘다. 왜 그래? 어? 왜 멍 때리고 있어? 아니야. 일단 가자. 응? 근데 넌 어쩌다 아이돌이 된 거야? 엄마가 멋대로 아이돌 모집 본고에 접수해버렸거든. 그럼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닌 거구나. 맞아. 사실 아이돌 일이 싫어서 그만두고 싶어. 그랬구나. 내 최애가 떠나는 건 슬프지만 어쩔 수 없지. 리코 덕후 대표로서 네 의견을 존중해줄게. 역시 넌 정말 상냥하다. 너한테 남친 역할을 부탁하길 잘한 것 같아. 이런 나라도 괜찮다면야. 근데 너 리코로 활동할 때랑 분위기가 전혀 다르구나. 내 진짜 모습은 이거야. 그렇구나. 실망했어? 아니, 지금 네 모습도 좋아. 무심코 나온 말이지만 거짓이 아니었다. 고마워. 사실 말은 안 했지만 예전부터 너와 얘기하고 싶었어. 너 정말 상냥하구나. 살짝 등을 돌리며 그녀가 나를 봤다. 그러자 한숨을 쉬며 집으로 돌아갔다. 그 후 도서관에서 데이트를 하면서 나와 그녀는 조금씩 친해지게 되었다. 와, 너 공부 잘하는구나. 아니야, 너야말로 성적이 좋아서 놀랐어. 놀랐다고? 그런 소리를 들으니 좀 서운한데. 그야 넌 수업 때 항상 잠만 자잖아. 그걸 어떻게 알아? 내 자리에서 네 모습이 잘 보이거든. 그렇구나. 항상 날 지켜보고 있는 줄 알고 기대한 내가 바보지. 진짜 남친도 아닌데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람. 역시 분판이 있어서 그런지 예쁘다. 그러고 보니
나 지금까지 긴장 안 하고 잘도 얘기하고 있었네.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두근거려도 어쩔 수 없어. 난 진짜 남친이 아니니까. 수업이 끝나고 평소처럼 그녀와 같이 집에 갔다. 그러나 오늘은 좀 달랐다. 집 앞에 그녀의 어머님이 계셨기 때문이다. 우리를 보자마자 어머님의 얼굴이 새파래지셨다. 누구니? 남친이야. 너 연애 금지인 거 몰라? 알아. 알면서 왜 그러니? 그야 미나토가 좋으니까. 내가 좋다고? 그런 설정이었구나. 순간 잊고 있었네. 죄송하지만 저도 리코를 좋아합니다. 너 지금 리코가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 알기나 해? 아이돌 그만두고 싶다고 예전부터 얘기했잖아. 넌 내 희망이야. 넌 연예인이 되지 못한 엄마의 꿈을 대신 이뤄줘야 한다고. 끼어들어서 죄송하지만 리코의 삶은 리코 스스로 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너 리코랑 헤어지기 싫어서 그러는 거지? 왜 그래 엄마? 미나토는 잘못 없어. 처음부터 네가 리코인 걸 알고 찝적댄 거 아니야? 어서 집에 가. 그렇지 않아. 어서 들어가. 리코! 미안해 미나토. 이따 연락할게. 그 후 며칠간 그녀는 학교를 결석했다. 물론 연락도 되지 않았다. 야, 너 카와구치랑 사귄다며? 무슨 소리야? 뉴스 좀 봐라. 이거 너 아냐? 뭐? 화면 안에는 며칠 전 그녀와 동물원에 갔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카와구치의 모습은 리코로 변장했을 때의 모습에 가까웠다. 너 양다리 걸치고 다니냐? 아니거든. 그럼 이건 뭔데? 지금은 말 못해. 나는 수업이 끝나고 그녀 집에 갔다. 그러나 날 발견하자마자 기자들이 날 둘러싸고 질문 공세를 펼쳤다. 혹시 아이돌 리코의 남자친구분이신가요? 아니요. 그치만 이 사진 속 남자는 당신이랑 비슷한걸요? 그때였다. 문이 열리고 안에서 리코가 나왔다. 네, 사진 속 인물은 그가 맞아요. 하지만 그와는 그저 친구일 뿐이에요. 리코 씨의 소속사는 연애 금지 조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그래서 저는 오늘부로 아이돌을 그만두겠습니다. 그녀의 은퇴 선언으로 인해 내 남친 의혹은 순식간에 가라앉았다. 매스컴의 목표는 그녀로 바뀌고 말았다. 나는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의 표정은 미안함과 슬픔이 섞여 있는 복잡한 표정이었다. 그 후 TV에서는 그녀의 은퇴 소식이 연일 보도되었으나 한 달 정도 지나자 겨우 잠잠해졌다. 그치만 난 그녀와 만날 수 없었다. 어느새 그녀에게 반해버린 나는 그녀와 만나지 못해 슬펐다. 그치만 우린 진짜 애인이 아니었다. 나와 그녀 사이에 사랑이란 감정은 없었다. 하지만 내가 그녀에게 반한 사실은 진짜였다.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겠지. 처음부터 널 좋아했었어, 미나토. 그래서 가정통신문을 전해주러 왔을 땐 기회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학교에서의 내 모습은 전혀 다르니까 지금밖에 없다고 생각했었어. 하지만 난 사랑하는 사람한테 큰 피해를 끼치고 말았어. 대체 난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럴 줄 알았으면 아무것도 하지 말걸. 응? 나야. 난 그녀의 집 정원에 숨어 들어가 창문을 향해 고무공을 던졌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널 만날 수 없을 것 같아서. 널 좋아해. 넌 내가 아니라 아이돌 리코를 좋아하는 거 아냐? 그렇지 않아. 내가 좋아하는 건 학교에서의 네 모습이야. 정말? 너한텐 마음이 없을진 모르겠지만 아니야. 나도 널 오래전부터 좋아했어. 뭐? 그래서 네가 우리 집 왔을 때 기회라고 생각해서 다짜고짜 사귀자고 고백했던 거야. 그치만 가짜 남친이라고.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그건 거짓말이었어. 정말? 응. 나 정말 너랑 사귀고 싶어.
음, 이번엔 거짓 남친 역이 아니라 진짜 너의 남친이 되고 싶어. 좋아. 이렇게 우리는 사귀게 됐다. 그리고 그녀는 아이돌을 그만뒀다. 학교에서는 그녀가 아이돌 리코라는 소문이 퍼졌으나 곧 잠잠해졌다. 아무래도 외모가 딴판이라 신빙성이 없다고 생각한 모양이었다. 하지만 난 학교에서의 그녀의 모습도 좋다. 넌 왜 카와구치 같은 애랑 사귀는 거냐? 부럽냐? 아니, 괜찮은 여자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상관없어. 카와구치의 장점은 나만 알면 되니까. 그녀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면 힘들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인기가 많아질 테니까 말이다. 그래서 난 지금이 좋다. 그건 그녀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두 가지 모습을 가진 그녀와 사귈 수 있어 정말 행복하다. 드디어 오늘부터구나. 실수하지 않고 잘해야 될 텐데. 내 이름은 타카기 유마. 고등 2학년이다. 지금 나는 메이드 카페 앞에 서 있다. 오늘부터 나는 여기서 주방 알바를 시작하게 됐다. 단순히 센 시급에 이끌려 어떤 가게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기 때문에 메이드 카페라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게 됐다. 결국 채용되긴 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됐다. 홀서빙이 아니니까 괜찮겠지. 그렇게 나는 그냥 알바하기로 결심했다. 안녕하세요. 타카기 유마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주방에서 일하게 됐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환영하는 분위기라서 다행이다. 하루라도 빨리 일에 익숙해지도록 노력해야지. 요리만 할 줄 알았는데 청소도 해야 하고 생각보다 할 게 많구나. 레시피 같은 것도 외워야 하고 익숙해질 때까진 시간이 좀 걸리겠는걸. 안녕하세요. 아까 인사드렸던 타카기 유마라고 합니다. 안녕. 용건이 뭐야? 그냥 인사드린 것뿐이에요. 그래, 알았어. 뭐야 저 사람. 설마 내가 실수라도 했나? 그냥 인사한 것뿐인데 왜 저렇게 차갑지? 신경 쓰지 마. 네? 내 이름은 혼조 미유코야. 여기서는 스텔라라는 이름으로 일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전 유마예요. 아까 그분은 누구세요? 하시모토 씨라고 해. 여기선 앨리스라는 이름으로 일하고 있어. 항상 누구에게나 저런 식이니까 신경 쓰지 마. 그래요? 직원들한테도 그렇고 손님들한테도 마찬가지야. 항상 차갑고 쌀쌀맞고 부침성 없는 성격이라 솔직히 대하기 좀 어려워. 오히려 그 성격을 좋아하는 손님들도 덜어 있는 모양이지만 봐봐. 뭘로 하지? 앨리스, 좀만 더 생각할 시간을 줄래? 그래? 그럼 나 다른 테이블 좀 다녀올게. 앨리스... 안녕. 역시 저 태도는 참을 수 없군. 역시 이 카페의 인기 메이들은 달라. 매일 듣고 싶어진다니까 정말. 알지. 저런 여자들이 한번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보이면 참을 수 없잖아. 엄청난데요. 뭔가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한기가 느껴지는데 의외로 인기가 많으신 것 같네요. 그치? 하시모토 씨랑 얘기할 땐 너도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네, 고마워요. 원래 저런 사람이구나. 그 후 나는 다시 부엌에 돌아가 일을 시작했다. 다음엔 뭐더라. 저기 완성된 요리를 카운터에 옮기고. 부엌에 들어가자마자 주문이 끊이지 않았다. 외워야 할 것들이 산더미 같아 나는 한숨 돌릴 틈도 없이 분주하게 움직여야만 했다. 쉬고 싶어. 그치만 근무 첫날에 군소리 할 순 없지. 그때 한잔 하세요 라고 써있는 물이 들어간 페트병이 놓여 있었다. 설마 나한테 주는 건가? 누구지? 하시모토 씨잖아. 날 보고 있잖아. 설마 하시모토 씨가 놓아둔 건가? 미유코 씨는 대하기 힘든 사람이라고 했지만 생각보다 좋은 분일지도 모르겠네.
고맙다고 말씀드려야겠다. 드디어 브레이크 타임이 되었다. 그녀도 같이 쉬고 있었다. 고맙다는 인사를 해야 되는데 어딜 간 거지? 다녀오셨어요, 주인님? 이 목소린 바뀐가? 다녀오셨어요. 좀 더 부드럽게 얘기해야 되는데. 저 하시모토 씨... 아니, 왜 여길... 아까부터 찾고 있었어요. 혹시 방금 봤어? 방금 인사 연습한 거요? 역시 봤구나.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걸 보니 보면 안 될 걸 본 것 같다. 한 소리 들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 부끄러워. 에? 아무도 없을 줄 알고 했던 건데 게다가 하필 웃는 얼굴로 인사하는 연습을 보여주다니. 웃는 얼굴이라고? 뭔가 불쾌한 표정이었는데 근데 뭐지? 화낼 줄 알았는데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방금 그거 접객 연습하신 거 맞죠? 응, 왜요? 그야 못하니까. 못하다뇨. 설마 평소에 그 차가운 태도는 그냥 본래 성격인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 역시 단순히 부침성 없는 성격이었던 것뿐이구나. 그 후 나는 그녀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다. 아, 그렇군요. 그 성격을 개선하기 위해 알바를 시작한 거였군요. 할머니가 이 카페 경영자셔서 덕분에 일하게 됐어. 그치만 보는 그대로 접객에 익숙치 않아. 지금 이대로 있으면 안 되는 건 알아. 그치만 남들 앞에 서면 그게 잘 안 돼. 그럼 아까 그 태도는...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야. 그치만 역시 안 좋게 보였나 보구나. 그녀의 실제 속마음은 이랬다. 아, 뭘로 하지? 앨리스, 좀만 더 생각할 시간을 줄래? 그래? 그럼 나 다른 테이블 좀 다녀올게. 그러세요? 그럼 생각하시는 동안 다른 테이블 주문 먼저 받고 있을게요. 앨리스? 안녕. 결정하셨으면 이따 불러주세요. 그녀의 말 속에 숨겨진 뜻은 조금 달랐던 것이다.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아? 그냥 컨셉이라고 오해할 만하네. 그러니까 내 뜻을 제대로 전달하고 싶어. 사실 난 다른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거든. 하시모토 씨, 그럼 제가 도와줄까요? 응? 말 잘하기 연습이요. 혼자보다 같이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정말? 내 입으로 말하기 못하지만 오지랖이 넓구나. 그렇지 않아요. 아까 일을 보답하고 싶어서 그래요. 딱히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뭘. 아니요, 전 정말 기뻤어요. 게다가 당신의 사정을 알고 나니 더 내버려둘 수 없어요. 도와주고 싶어요. 고마워. 그럼 부탁할게. 웃고 있는 거지 화내는 게 아니라 뭐 암튼 하자고 한 이상 열심히 도와줘야지. 힘내자. 그렇게 난 그녀의 연습 상대가 되어주기로 했다. 그렇게 아르바이트가 끝나고 우리는 말하기 연습부터 시작했다. 오늘은 일단 스몰 토크부터 해보죠. 제가 먼저 적당한 화제거리를 꺼낼 테니까 같이 이야기하면 돼요. 그래. 아, 유키고 다니시는구나. 2학년이야. 그럼 저보다 선배네요. 계속 존댓말 쓸게요. 난 그런 거 신경 안 써. 아니요, 제가 신경 쓰여요. 뭔가 입장이 반대가 된 것 같네요. 그러게. 그렇게 계속 이야기한 덕분에 조금 적응이 된 것 같다. 처음엔 불편한지 대화가 잘 이어지지 않았지만 역에 도착할 무렵엔 평범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 의외로 금방 적응하셨는데요? 처음엔 좀 긴장했는데 지금은 괜찮아. 다행이네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다. 내가 이렇게 빨리 적응할 줄이야. 아까 쉬는 시간에 얘기할 때도 긴장하긴 했지만 말 잘했고
뭐랄까, 네가 얘기하기 편하게 만들어줘서 그런 것 같아. 그래요? 기쁘네요. 네가 먼저 여러 가지 화제거리를 던져서 그런지 말을 잘하게 되는 것 같아. 이런 내 성격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말도 걸어주고. 아마 저희 집에 누나가 셋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저보다 연상인 여성들과 얘기하는 게 익숙해져서 그런 게 아닐까요? 그렇구나. 정말 고마워. 덕분에 조금 자신감이 생겼어. 괜찮으면 앞으로도 도와줄래? 오, 표정도 아까보다 더 부드러워진 것 같아. 정말 자신감이 생긴 모양인데. 기뻐해서 다행이다. 앞으로도 열심히 도와줘야지. 그 후 그녀와의 연습은 계속됐다. 이건 다른 의미로 긴장되는걸. 역시 그만둘까요? 아니야. 모처럼 도와주는 거니까 계속하자. 우린 가끔씩 이런 식으로 아이 컨택 연습을 하기도 했다. 나도 조금 긴장되는데 포기하지 않는 걸 보니 그녀의 의지가 대단하게 느껴졌다. 항상 이렇게 알바가 끝나면 연습을 해서 그런지 그녀와 귀가하는 일이 익숙해졌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자 조금씩 연습의 성과가 보이기 시작했다. 있지. 오늘 손님한테 제대로 인사했어. 우와, 대단한데요? 엄청난 성과예요. 다들 놀라더라고. 손님들이 내 인사에 답해줘서 정말 기뻤어. 정말 고마워, 유마. 아직 손님이랑 얘기하는 건 좀 어렵지만 이렇게 된 건 전부 다 네 덕분이야.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 그 정도면 대단한 거죠. 그래? 네, 주방에서 가끔 볼 때마다 표정이 더 부드러워지신 것 같아요. 전이랑 비교했을 때 분위기가 바뀐 것 같아요. 이대로 열심히 노력하면 더 나아질 거예요. 조금만 더 힘내봐요. 응. 고마워, 유마. 그녀가 기뻐하길래 나도 보람을 느꼈다. 그치만 아직 접객에 익숙치 않은 그녀에게 뭔가 좋은 방법이 없을까? 그래. 좋은 생각이 났다. 내가 바로 손님이 되는 연습이다. 처음 보는 사람이 아니니까 평소보다 접객을 더 능숙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나저나 손님으로 방문하는 건 처음이네. 다녀오셨어요, 주인님? 우와, 하시모토 씨가 귀여워서 그런지 이렇게 인사받으니 괜시리 긴장되네. 그게 아니지. 정신 차려. 오늘은 어디까지나 연습 상대로 온 것뿐이야. 집중하자. 주문은 뭘로 하시겠어요? 메이드 모에모에 오므라이스로 부탁해요. 네, 잠시만요. 굉장해. 평소 모습과는 전혀 다른걸.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여기에 제 마음을 적어봤어요. 엄청 큰 하트잖아. 이런 걸 그려올 줄은 몰랐는데. 평소 그녀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다. 아마 익숙한 사람이 손님이라 그런 건가? 그럼 먹여드릴게요. 자, 해보세요. 먹여준다고요? 네, 주인님한테만 특별 서비스예요. 엄청난 서비스잖아. 아무리 익숙한 사람이 손님이라고 해도 이렇게까지. 그치만 이런 서비스를 요구하는 손님이 있을 수도 있으니 그녀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그 후 우리들은 연습을 이어갔다. 평소와는 전혀 다른 그녀의 태도에 다른 손님들도 놀라 우리는 주목을 받고 말았다. 이 정도면 걱정할 필요 없겠는데. 접객에 익숙해지면 이 정도로 할 수 있다는 걸 깨닫자 앞으로 연습을 이어가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다. 앞으로도 노력해야겠다. 그러나 다음날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다. 그녀는 아직 나 외엔 그런 식의 접객은 불가능하다. 그치만 조금씩 개선되고 있으니 분명 곧. 뭐야 그 태도는. 우린 손님이라고. 허리 시끄러운데? 손님한테 말버릇이 뭐야. 직원 교육도 안 시키나? 아까부터 고객을 대하는 태도가 글러먹었어. 하시모토 씨, 대체 무슨 일이죠? 보는 그대로야. 하시모토 씨의 접객 방식이 마음에 안 든다고 소란을 피우고 있어. 그치만 저 고객도 문제가 있어. 그게 무슨 소리죠? 옆에 앉아보라느니 연락처를 달라느니
귀찮게 하더라고. 안 된다고 딱 잘라 얘기해서 그런지 손님이 화가 난 것 같아. 그럴 수가. 하시모토 씨 혼자 있게 놔둘 수 없어. 빨리 가서 수습해야겠어. 잠깐만 다녀올게요. 유마 씨. 죄송합니다만 손님 무슨 일이시죠? 유마, 당신은 뭐야? 주방장입니다. 밖이 소란스러워서 나왔는데 무슨 일이시죠? 주방장한텐 볼 일 없어. 책임자 불러와, 책임자. 그래, 메이드랑 쌍으로 사과를 받아야겠어. 그럴 순 없습니다. 정황을 보니 손님들도 메이드한테 무리한 요구를 강요하신 것 같던데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손님. 어서 책임자 불러오라고 했잖아. 일단 지금 시간대의 책임자는 접니다. 그래, 좋아. 너 직원 교육을 대체 어떻게 시키는 거야? 메이드 태도가 왜 졌다군데? 저희 메이드는 문제 없습니다. 문제가 있는 건 손님들인 것 같은데요. 뭐라고? 죄송합니다만 다른 주인님들께 폐가 되니 오늘은 이만 돌아가 주세요. 뭐야? 우리도 고객이야. 왜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어서 나가주세요. 참나, 가면 될 거냐? 아, 돈은 내고 가주세요. 알아. 진정 이딴 가게 다시는 못 아파라. 그렇게 말하며 두 손님들은 서둘러 나갔다. 그 후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에게 사과를 드리며 사태를 수습했다. 사건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자 죄송합니다, 혼조 씨. 제가 접객을 제대로 못하는 바람에 그만. 괜찮아. 넌 최선을 다했으니까. 네? 너 나름대로 태도를 고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잖아. 그런 줄도 모르고 처음부터 성격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정말 미안했어. 요즘 조금씩 변하는 널 보고 알게 됐어. 아직 완벽히 개선하기엔 여러 가지로 힘든 일이 많겠지만 앞으로도 열심히 해줘.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줄게. 네, 고맙습니다. 다행이에요. 미유코 씨랑 친해졌군요. 응, 고마워. 이게 다 네 특훈 덕분이야. 그리고 오늘 날 지켜줘서 고마워. 지켜주다뇨. 아무 일도 없어서 다행이에요. 정말 고마워. 난 항상 너한테 도움만 받네. 널 만나고 나서 계속 도움만 받는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싫은 내색 하나 없이 항상 연습도 도와주고 내 변화된 모습을 보고 같이 기뻐해주고 네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하시모토 씨. 그리고 말야, 그런 네가 어느새 좋아졌어. 예, 저를요? 응, 너만 괜찮으면 우리 사귈래? 기뻐요. 저도 하시모토 씨를 계속 좋아했어요. 정말? 네. 성격을 고치기 위해 열심히 연습하는 모습이 정말 멋있는걸요. 사실 당신이 좋아서 저도 계속 도와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런 저라도 괜찮으시다면 우리 사귀어요. 기뻐. 앞으로도 계속 잘 지내자. 네, 좋아요. 그렇게 우리는 연인이 됐다. 물론 특훈도 계속됐다. 준, 책 그만 읽고 나랑 얘기 좀 하자. 내 이름은 미야노 준. 고등학교 2학년이다. 사람과 얘기하는 게 서툴어 쉬는 시간에는 책만 읽는 아싸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 내게 같은 반 날라리 타카하시 나오가 다가왔다. 냅둬. 뭐라고? 더 크게 얘기해줘. 나름 큰 소리로 얘기했으나 사람들 앞에선 긴장돼 목소리가 작아지고 만다. 주변 사람들한테 그것 때문에 놀림받곤 하는데 나도 내 옆자리에 앉고 나서 똑같은 소리를 한다. 너 그럼 평생 아싸로 살게 될걸? 좀 더 큰 소리로 똑부러지게 얘기해봐. 상관없어. 뭐라고?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남한테 들리게 좀 하라고. 나오, 그런 아싸는 그냥 냅둬.
왜 그래? 준이 말하는 거 듣고 싶대잖아. 근데 너 정말 특이하다. 저런 애랑 얘기해봤자 뭐가 즐겁다고. 나우의 친구들의 말로 인해 나는 더욱 위축되고 말았다. 봐봐 준, 저렇게 얘기하는데 분하지도 않아? 복수해주자. 신경 쓰지 마. 아직도 작아서 뭘 하는지 전혀 안 들리네. 나오, 이제 가자. 알았어. 그녀는 친구들에게 이끌려 사라졌다. 나는 열심히 목소리를 냈지만 상대방에게 들릴 정도의 크기는 낼 수 없었다. 역시 안 되겠어. 눈앞에 사람이 있으면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걸. 역시 혼자 책 읽는 게 맘 편해. 그저 현실을 도피하는 것뿐이지만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선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었다. 자, 오늘도 시작하자. 내겐 남모를 취미가 하나 있다. 그건 바로 어플을 사용해 목소리만 나오는 상태로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는 것이다.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게 서툰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건 인터넷 세상이었다. 얼굴이 보이지 않으면 평범하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꿈을 이루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멋진 목소리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미야치입니다. 저는 현재 성우를 목표로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말해줬으면 하는 대사를 받고 있어요. 그럼 방송 끝까지 들어주세요. 작년부터 시작한 라이브 스트리밍. 애니메이션 오타쿠인 나는 명대사 모음 토크 방송을 통해 인기를 모아 1년 만에 시청자 수를 대폭 늘릴 수 있었다. 항상 응원하고 있어요. 미야치 씨의 목소리 너무 좋아요. 나오밍 씨, 오늘도 와주셨구나. 다른 고정 팬들도 많지만 그중 나오밍 씨는 방송 초창기부터 매번 코멘트를 남겨주는 올드 팬이다. 나오밍 씨, 항상 고맙습니다. 그럼 곧바로 시작해볼게요. 방송은 평소대로 진행됐다. 회차가 넘어갈수록 연기력도 늘어 여러 가지 상황에 맞는 대사들도 호평이었다. 다음은 준 읽어보렴. 국어 수업 시간, 선생님께서 내게 교과서를 읽어보라고 하셨다. 조금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지정된 내용을 읽었다. 야, 쟤 뭐라는 거냐? 더 크게 말해야지. 나름 열심히 읽었으나 마음과는 달리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다. 평소처럼 반 친구들이 놀리기 시작했다. 여전하구나. 언제까지 그렇게 모기만한 소리를 말할 거니? 나도 나름 노력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소리가 안 들리지 않니? 좀 더 단전에 힘을 줘서 소리를 내지 않을래? 방송할 때는 잘 나오는데 왜 사람들 앞에만 서면 나오지 않는 걸까? 나는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지금 스트리밍 중이며 교실이 내 방이라고 상상하며 목소리를 냈다. 당신의 마음은 이미 사랑으로 움직이고 있었죠. 봐라, 하면 되잖니? 앞으로는 그렇게 해보렴. 애니메이션 대사를 말한다는 느낌으로 읽었더니 남들에게 들릴 정도로 목소리가 잘 나왔다. 읽기가 끝나자 긴장한 탓에 피로가 몰려왔다. 야, 준이 말했어. 제 목소리 처음 들었어. 학생들이 수근거렸다. 스트리밍 때와는 다른 목소리를 냈지만 목소리 자체가 인상에 남을 정도로 주변 사람들에게 들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위화감은 없었다. 준, 같이 집에 가자. 왜? 그런 표정 짓지 말고 할 말 있으니까 같이 가자. 수업이 끝나자 갑자기 나우가 같이 집에 가자고 했다. 이런 적은 처음이라 이유를 몰랐다. 난 딱히 할 말 없는데. 좋다고? 자, 그럼 갈까? 그런 말 안 했거든. 거절하는 내 목소리가 그녀에게 들리지 않은 것 같다. 목소리가 작아 멋대로 해석되어진 탓에 강제로 그녀와 같이 집에 가게 되었다. 준, 넌 왜 평소엔 그렇게 목소리가 작은 거야? 나라고 좋아서 이러는 거 아니야. 뭔가 웅얼거리긴 하지만 전혀 안 들려. 아까 국어 수업 시간에는 잘했잖아. 그땐 이 예외였어. 교과서를 대본이라 생각하고 읽었기 때문에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었다. 집에서 나름 연습했지만 이 역시 사람들 앞에서는 아직도 긴장된다. 네 목소리를 또 듣고 싶어. 지금도 계속 말하고 있는데.
너 미아치지? 내가 스트리머로 활동할 때 쓰는 이름을 말하는 그녀. 놀랄 수밖에 없었다. 왜 그녀가 내 이름을 알고 있는 거지? 깜짝 놀랐지? 역시 맞구나. 왜 하냐고? 그야 내가 나오민이니까 그렇지. 거짓말. 설마 내 방송 시청자가 이렇게 가까이에 있을 줄은 몰랐다. 게다가 나오밍은 방송 초기 때부터 들었던 올드 팬이다. 그럼 목소리로 내가 누군지 알아낸 것도 설명이 된다. 사실 나 목소리 패티시가 있거든. 네 목소리 왕팬이야. 그래서 수업 시간에 갑자기 네 목소리가 들려서 깜짝 놀랐지 뭐야. 내가 좋아하는 스트리머가 이렇게 가까이에 있을 줄 몰랐거든. 미안. 난 원래 평소에 이래. 내가 말하자 그녀는 내 입에 귀를 기울였다. 갑자기 그녀가 얼굴을 들이대는 바람에 나도 모르게 뒷걸음질 치고 말았다. 왜 그래? 이렇게 하면 네 목소리가 잘 들리니까 신경 쓰지 마. 네가 어떤 모습이던 난 영원히 네 팬이니까 걱정 마. 그러니까 너랑 더 얘기하고 싶어. 그럼 우리 집에 올래? 갑자기 집에 초대하는 게 부담스러운 일이었지만 조금이라도 마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 그녀도 망설임 없이 따라왔다. 항상 내 방송에서 응원해줘서 고마워. 항상 감사하고 있어. 아니야, 나도 네 목소리에 힘을 얻는걸. 고마워할 필요 없어. 아직 긴장되긴 하지만 익숙한 환경에 있는 덕에 학교에 있을 때보다는 큰 소리로 말할 수 있었다. 사실 난 사람들 앞에 서면 긴장돼서 생각대로 목소리가 안 나오거든. 방송할 때는 얼굴이 안 보이니까 편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앞에 있으면 위축돼서 잘 안 돼. 평소에도 자주 말 걸어줬는데 제대로 답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네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란 건 알고 있었어. 잘 안 들렸지만 소리가 나긴 났거든. 그치만 아깝다. 방송할 때는 말 잘하는데 학교에서는 전혀 안 된다니. 이대로 냅두면 좋지 않다는 걸 알고는 있지만 마음만으로는 어떻게 잘 안 되더라고. 암만 소리를 내도 상대가 못 알아들으니까 나중엔 말하는 게 싫어져서 결국 되도록 사람과 어울리지 않으려고 도망쳤었어. 그럼 소리를 잘 낼 수 있게 되면 주변 사람들과 친하게 지낼 수 있겠네? 그래, 그게 가능하다면 말이지. 그럼 연습해보자. 사람들 앞에서 익숙해지면 방송할 때처럼 말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야. 지금까지 몇 번이나 도전했지만 실패했으니까. 그건 방법이 잘못돼서 그래. 이번엔 내가 도와줄게. 어떻게? 일단 내 앞에서 긴장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보자. 좀 더 큰 소리로 말해볼래? 이래봬도 열심히 내고 있는 중이야. 지금 학교에 있을 때랑 비슷한 느낌이지만 좀 더 낼 수 있을 것 같아. 마주보고 있으면 긴장될 테니 뒤돌아보고 있을게. 그렇게 그녀가 등을 돌렸다. 얼굴이 보이지 않지만 눈앞에 사람이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딱히 변화가 생기진 않았다. 도와줘서 고맙지만 그 정도는 딱히 의미가 없어. 사람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협력해주는 호의는 고맙지만 그 정도면 별로 의미가 없어. 사람의 존재에 긴장하는 거니까. 마주보지만 않으면 되는 문제가 아니야. 너 혹시 가족들 앞에서도 그래? 그건 아니야. 가족은 긴장되지 않으니까. 그럼 긴장을 풀 수 있는 상대면 상관없다는 뜻이구나. 그럼 갑자기 그녀가 내 뒤에 서서 날 안았다. 뭐 하는 거야? 갑자기 백허그를 당하는 바람에 심장이 두근거렸다. 이 정도로 여자와 가까이 몸을 맞대는 건 태어나서 처음이었다. 친밀감을 쌓으면 긴장을 풀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 사귈까? 갑자기 왜 그렇게 얘기가 되는데? 네 목소리가 좋다고 했잖아. 이렇게 있으면 네 목소리가 잘 들리고 너도 긴장을 푸는 데 도움이 되니까 나쁜 얘기는 아니지? 그치만 그런 목적으로 나랑 사귀는 건 좀... 넌 내가 싫어?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난 누구와 사귈 수 없어.
싫은 게 아니면 시험 삼아 해본다는 느낌이어도 상관없으니까 사귀자. 긴장돼서 사귈 수 없는 거라면 싫어. 네가 언젠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방법이 어찌됐든 언젠가 이 상황을 극복해야만 한다. 성격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럼 좋아. 내게 맡겨. 그렇게 나는 특훈 겸 그녀와 사귀기로 했다. 그럼 이제 이 대사를 말해보자. 그녀는 글씨가 적힌 폰을 내게 보여줬다. 이 대사는 애니메이션에서 나오는 대사 아니야? 왜 이런 걸... 일단 네가 잘하는 대사니까 목소리를 내기 쉽지 않을까 해서 방송하는 것처럼 멋진 목소리로 얘기해줘. 난 누가 보는 앞에서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대사를 말한 적 없어. 그러니까 지금부터 해보는 거지. 이건 어디까지나 목소리를 내기 위한 특훈이라고. 흔히 라디오 방송에서 하는 공개 녹음 같은 느낌으로 사람 앞에서 말하는 연습을 하게 됐다. 청중은 그녀 한 명뿐이지만 이미 나는 긴장됐다. 이것조차 불가능하다면 언제까지나 그대로일 것이다. 알았어. 해볼게. 심호흡을 하면서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상황을 상상했다. 그때의 캐릭터를 흉내내기 위해 감정을 담아 외쳤다. 내 목숨은 네 거야. 그러니까 널 위해서 사용할게. 마지막 순간까지 네 곁에 있을게. 대사를 끝마치자 갑자기 피로가 몰려왔다. 긴장했지만 남들에게 들릴 정도의 소리로 말할 수 있었다. 우와, 미야치의 목소리를 실시간으로 듣다니 정말 최고야. 나오? 아, 이번엔 해냈구나. 역시 애니메이션 대사라 그런지 잘하네. 혹시 특훈을 빙자해서 사심을 채우려는 속셈이니? 아니야, 너도 평소와는 다르게 제대로 목소리를 낼 수 있었잖아. 이 방법 효과가 있는 것 같아. 그런 것 같네.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요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지만 어쩐지 이용당했다는 느낌도 들었다. 그렇게 몇 번이나 애니메이션 대사를 말하고 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이번엔 이거야. 뭐야 이건? 그녀가 보여준 대사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것이었다. 상황별 대사야. 내가 직접 쓴 대사야. 감정을 담아서 말해줘. 이렇게 부끄러운 대사를 어떻게 해? 그런 수치심을 극복해야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거야. 이것도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대사라고 생각하면 할 수 있을 거야. 예. 나는 마음을 다잡고 그녀가 준 대사를 말했다. 처음 널 만났을 때부터 계속 좋아했어. 나랑 사귀자. 물론이죠. 그녀가 갑자기 날 껴안았다. 갑자기 뭐 하는 거야? 대사를 마치자마자 그녀가 안겨오는 바람에 나는 얼굴이 빨개졌다. 아니, 방금 대사 심쿵해버려서 나도 모르게 그만? 네가 하라고 했잖아. 그래도 좋은 걸 어떡해. 사랑해, 준. 이렇게 그녀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특훈이 당분간 계속되었다. 여러분, 오늘도 들어줘서 고마워요. 좋은 꿈 꾸세요. 내일 봬요. 오늘도 하루 일과 중 하나인 방송이 무사히 끝났다. 멋져, 준. 완전 최고였어. 정말 고마워. 지금 내 방에는 그녀가 있다. 지금까지 방송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했지만 특훈 덕분에 그녀가 옆에 있는 상황에 익숙해져 오늘 처음으로 방송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줬다. 많이 좋아졌구나, 준. 이제 내 앞에서도 긴장하지 않고 말 잘하네. 특훈의 성과지 뭐. 그녀가 내 무릎을 베고 눕자 나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어줬다. 이제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 하면 바로 쓰담해주네. 네가 하라고 했잖아. 특훈의 일환으로 말하기뿐만 아니라 손을 잡거나 껴안거나 하는 등 여러 가지 스킨십도 했다. 처음엔 부끄러웠지만 덕분에 단시간에 그녀와 가까워졌다. 그럼 슬슬 새로운 걸 시도해볼까? 그녀는 이불을 걷고 내 침대에 누웠다. 너도 누워.
뭐 하려고? 같이 자는 거야. 그 정도야 뭘. 그저 같이 누워 있는 거라면 하고 가볍게 생각했지만 이불 안에 들어가니 평소와는 다른 긴장감이 몰려왔다. 생전 처음 겪는 상황에 이상하게 긴장됐다. 너 오늘 이대로 자고 갈까? 아니, 집에 돌아가. 너는 나랑 자기 싫어?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려고. 나한테 무슨 짓 하려고?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혹시 내가 멋대로 해도 된다고 하면 어쩔 거야? 그건... 갑자기 내 머릿속이 이상한 상상으로 가득해졌다. 마치 내 마음을 읽었다는 듯 그녀가 내게 안겨왔다. 왜 그래? 이제 나한테 손대고 싶어졌어?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네가 그러고 싶으면 난 상관없어. 그 말을 듣자 나는 지금까지 마음에 걸렸던 사실을 털어놓았다. 너는 날 좋아한다고 했지만 네가 좋아하는 건 내 목소리잖아. 역시 내 마음을 의심하고 있었구나. 그런 것 같았어. 꽁냥거릴 때도 훈련을 위해서라고 딱 잘라 말했잖아. 처음부터 그게 목적이었으니까. 처음엔 네 목소리에 끌리긴 했지만 지금은 아니야. 네 전부가 좋아. 내 모든 걸 바칠 수 있을 정도야. 그렇구나. 그런 말을 들으니 갑자기 부끄러워졌다. 너는 어때? 날 어떻게 생각해? 특훈을 목적으로 사귀기 시작했지만 너와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나도 정말 네가 좋아졌어. 그치만 단순히 목소리 때문에 이어진 관계니까 곧바로 나한테 질릴 것 같아서 불안했어. 만약 그게 아니라면 계속 너와 함께 있고 싶어. 그럼 나한테 다시 고백해주지 않을래? 이번엔 네 마음속에서 나오는 대사로. 내가 지금까지 그녀한테 했던 애정 표현은 전부 그녀가 만들어낸 것이었다. 내가 그녀의 마음을 의심하고 불안해했던 것처럼 그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다. 그녀가 대담한 행동을 한 이유를 이제야 깨달았다. 앞으로 내 곁에 있어줘. 사랑해, 나오. 나오가 내 입에 키스했다. 물론이지. 평생 함께하자, 준. 그녀는 기쁜 듯 웃었다. 나는 이 일을 계기로 반 친구들 앞에서 남들이 들릴 정도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다. 그녀의 지지가 있다면 나는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